자, 6월 9일 내일은 치아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살기 위해선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기 위해선 건강한 치아가 있어야겠죠.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건강한 치아, 건치를 가질 수 있는 자세한 방법, 네. 치의학 박사 이도훈 병원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많은 그 치과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처음 볼 때 그 치아를 많이 보신다고 그렇죠. 해요. 네. 전에 관리를 좀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나저나 이제 그러네요. 내일이 이제 치아의 날입니다. 네. 치아의 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왜 내일이 치아의 날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의 날은 네. 치아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가 구강보건의 날, 즉 지금의 치아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유치가 처음 빠지면 영구치가 처음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네. 처음 출현하는 영구치가 6번 치아, 즉 제1대구치라는 치아입니다. 네. 이 제1대구치의 별명이 있는데요. 만 6세 때 나는 치아라고 해서 네. 6세 구치라는 치아입니다. 아. 그래서 6월 9일 날로 치아의 날을 정한 이유는 이 6세 구치가 처음 구강 내에 출현한 그때를 기리기 위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날에는 또 많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치과 위생사 그리고 치과대학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네. 구강보건 글짓기나 또 그림 그리기 대회, 또 건치아동행을 선발하거나 또 많은 또 구강보건 행사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또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뭐 행사는 취소됐지만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치아 관리라고 해봤자 뭐 음식 먹고 양치하는 양치 잘하는 거고 정도인데 그 정도. 전문가한테 듣는 건강한 치아 관리법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왕도는 없습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국가가 시끄러운데요. 네. 그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법은 단순히 손 깨끗이 씻기, 또 양치질 잘하기, 네네. 또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듯이 구강 보건을 위한 방법도 기본에 충실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치질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혹시 예전에 예.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때 자동차를 오래 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동차를 청소해 줄 것, 규정 속도로 달려서 자동차에 무리를 주지 말 것, 자동차를 항상 점검할 것 이런 세 가지 등을 자동차 10년 이상 타기 운동으로 실행 방안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하게 치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한 전략도 마찬가지인데요. 칫솔질을 제대로 해줄 것,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피할 것, 네. 규칙적인 치과 검진을 생활화할 것 이런 것들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그렇죠.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치아의 이 경제적인 가치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또 혹시나 좀 연구된 결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치아의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나 임플란트 하나 정도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치아, 멀쩡한 치아를 뽑아야 한다면 얼마의 금액을 지불받고 뽑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설문조사네요.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때 나온 결과가 대략 한 미화로 1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1억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이런 비슷한 조사가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전문 회사에서 예.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대략 하나당 3천만 원. 3천만 원, 예. 치아 하나당. 그러니까 구강 내에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 정도의 치아가 있기 때문에 네. 대략 8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치아가 아니라 보석을 달고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잘 참 관리해야겠어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치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일단 윙 하는 소리도 그렇고 저 너무 싫어요. 어른도 싫은데 사실 아이들은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뭐 사실 뭐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을까요? 지금도 많이 또 이런 연구에 대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방법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경험은 첫 번째 기억 그리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치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치과에 왔을 때의 경험과 기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처음에 치과에 올 때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정말 아픈 기억을 남기지 않게 처음에는 정말 치과에 놀러 가자. 놀러 가서 치과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한번 안면을 트고 또 치과의 인테리어 그리고 냄새 이런 것들 알아보러 가자. 검사를 하러 가자. 이런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 치과에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선생님과 인사하는 정도 그리고 구강 검사를 하는 정도로만 마치시면 그 다음 날 정말 그날은 치료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 예약을 잡고 정말 컨디션 좋을 때에 치료를 받는다면 그 아이가 평생 좋은 기억으로 치과에 대한 정기 검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전 지금도 무서워하거든요. 이렇게 진료를 받았더라면 지금 무섭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예. 사실 치과 진료 받다 보면 또 걱정인 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특히 맞아요.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뭐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두 가지 정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민간 의료 보험, 즉 보험 요즘 많이 민간 광고하죠. 치아 보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다 들을 수는 없고 각 보험회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적당한 보험이 있고요. 좋은 보험이 있고 혹은 충치 치료, 레진이나 인레이 등 충치 치료에 좋은 그런 보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관들을 잘 비교하시고 혹시 비교를 직접 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는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하고 위생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에게 맞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맞는 특화된 보험이 있는 보험이 거네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상품 중에 하나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라 이 팁을 첫 번째 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이 우리나라 국가 의료보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의료보험을 좀 적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나 틀니가 보험이 되었지만 올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임플란트나 보험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네. 또 재작년부터는 스케일링 등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접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보다 쉽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보신 만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사실 뭐 선생님이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뭐 사연이 있는 환자도 있고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나와서 소개를 해주실 예. 만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환자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50대 후반의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치아가 소실되고 앞니가 몇 개 남지 않은 상태로 본인도 이 치아를 꼭 뽑아야 된다는 걸 알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마취를 하고 제가 손을 닫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취액이 퍼지는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디서 통곡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정말 이 치아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같이 그 수십 년의 그 세월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기도 하고 그 기억을 이 치아를 빼는 동시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정말 이제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치과 의사란 치아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아를 갖고 있는 환자, 사람을 치료한 사람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고요. 네. 그때 한 10분 정도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드리고 치아를 뽑고 틀니를 이렇게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드린 그런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치아도 본인의 몸이니까 새로운 어떤 장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뭐 불안감도 있었겠고요. 여러 가지 맞아요. 있었겠는데 차분하게 또 마음을 잘 달래주셨네요. 네. 네. 끝으로 내일 이제 치아의 날을 맞아서 많은 분들 이제 치아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아 관리는 정성입니다. 예전에 도인이 도자기를 이렇게 헝겊으로 닦아서 천천히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듯 치아는 정성을 담아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333요법이라고 해서 하루 3번, 네. 3분 동안, 맞아요. 3분 안에 이렇게 양치질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정성이 더 우선이다. 정성스러운 양치질 방법, 정성스럽게 치아를 다루자면 아주 좋은 장기간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도훈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